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어쩌면 세계 축구계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재능 중 하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마요르카의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 올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나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은 굉장히 공교로운 부분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보도들과 소식들과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영국 출장을 가서 방문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대한 소식들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또 최신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엔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의 올여름 프리시즌 한국 투어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선수가 없는 유럽팀이 한국에 오는 사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필 그 팀들이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이 두 팀들의 한국 투어 추진 상황과 또 이강인 선수와의 연관성, 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최신 상황까지 짚어보고요. 또 이 한국 투어 어떤 팀들이 오게 될지 한준TV에서 팩트체크한 소식들, 지난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토트넘 호스퍼와 세비야의 내한을 이끌었던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 올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난다라는 부분들, 사실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이미 구단에 이적 의사를 표명했고 이적을 요청했는데, 구단이 현사정상 너의 대체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면서 여름에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소속팀인 마요르카의 그 팔로우를 취소하는, 언팔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단한 것은 아니고 현재 관계를 맺고 있긴 한데, 이제 팔로우하는 계정에서 소속팀을 좀 빼버린 것은 분명히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적설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다시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시티가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니까 크게 좀 기대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구체적인 제안을 마요르카 구단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강인 선수도 개인적으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고 싶은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올 여름에 이 팀들이 아니더라도 어찌됐거나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가 아닌 본인의 창의성과 공격력과 이제 능력을 좀 더 펼쳐볼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하는 팀으로 가고 싶은 의지가 분명한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가리도의 영국 출장, 본인의 이제 비공개 SNS를 통해서 이걸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이 인스타 스토리 24시간 동안만 이제 떠 있는 그 게시글을 캡처를 해갖고 이제 알리면서 좀 소개가 됐고, 또 이게 처음에 알게 된 것은 가리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자로 알려져 있죠.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 이적시장 전문가,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서 일하고 있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처음에 이제 알린 것인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에 이 가리도가 이강인과 앞대 에잘줄리의 에이전트로서 현재 영국에 있는데, 며칠 내로 이제 이 두 선수 중 누군가에 대한 이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가리도가 이제 어느 곳에 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처음 영국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있었던 곳은 맨체스터인 것이 확인이 됐고, 실제로 그 다음날 맨체스터 시티 구단을 방문한 것들이 포착이 됐고, 그 뒤에는 버밍엄에 위치한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 그리고 번리까지 방문을 했는데, 번리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한 팀이고, 뱅상 콩파니, 맨시티의 주장 출신 레전드가 이끌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고 투자 의지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스턴 빌라, 번리, 울버햄튼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아주 여러 차례 이강인 선수와 이적설을 보도가 연결됐고, 실제로 지난 1월 같은 경우에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직접 에스턴 빌라가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다라고 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어디서 왔겠느냐? 가리도의 출처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모레토 기자가 근 몇 달 사이 유독 좀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이적설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담 기자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까지도 이 기자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소식조차도. 물론 브라이튼도 이제 연결이 됐던 바가 있고 브라이튼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가리도가 브라이튼을 방문한 것은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다. 이강인이 아니라 앞대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압데 선수가 분명히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왼쪽 윙어이기 때문에 맨시티에 필요한 선수가 현재로선 아니고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이 선수는 1군 팀으로 좀 복귀시켜서 쓰겠다. 현재 소속팀이 바르셀로나거든요. 오사수난 임대로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다가 사실 압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스페인 언론 쪽의 보도를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와 협상했다. 그리고 울버햄튼도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압데 때문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머지 팀은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리즈 유나이티드를 방문한 사진은 굳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 빌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권으로 아마 해당 구단들이 이제 가리도를 초청해서 갔을 것이다. 가리도가 뭐 사실 요즘 이제 재밌는 농담 삼아 뭐 이강인 선수 방문 판매하러 영국에 간 거 아니냐, 왜 이런 것들을 올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 뭐 에이전트가 일방적으로 구단을 방문했다기보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서로의 교감 속에 이제 진행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가리도의 방문으로 화제가 된 이전 직전 상황에서 한국 투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태국 매체 타이라트에서 나왔어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지난 3월 달에 나온 소식인데요. 원래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이 태국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7월 29일에 정확히 날짜까지 명시해서 신선 경기를 갖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다만 이 협상 과정 속에 맨시티가 한국에 먼저 가서 경기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정확한 보도가 사실은 뭐 맨시티와 바이에른이 나란히 한국에 가서 경기를 한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맨시티가 태국에 와서 바이에른과 경기를 하기 전에 한국을 들렀다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직전에 이제 7월 중순에 영국 데일리 메일의 맨체스터 시티 전담 기자인 맥 고헌, 약간 공신력이 있고 구단에 출입하는 기자잖아. 이 기자에 따르면 맨시티가 올여름에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 갔다가 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근거리에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에 올 가능성, 일본에서 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을 들렀다 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굳이 맨시티가 왜 한국에 올까? 사실은 뭐 한국 기업 스폰서가 이미 맨시티에 있는 상태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뭐 진행했던 맨시티이고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맨시티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이전에도 뭐 한국 선수들을 몇몇 접촉하고 관심을 갖기도 했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윤석영 선수가 연결됐던 적 굉장히 뭐 예전이에요. 윤석영 선수가 한참 주가를 높이던 그 시기였는데 뭐 그런 좀 상황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맨시티가 바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그렇다면 맨시티가 한국행을 중도에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강인 영입을 확정한다면 당연히 아시아 투어를 간 김에 한국도 들려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한국에서도 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오자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이강인 선수와 연결된 것일까 여기까지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국 투어 소식도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공식 제안을 했고 그게 무산된 이후 올 여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던 게 1월 29일 1월 이적 시장의 막판이었는데 그때 알려진 조건을 보면 사실 구체적이에요.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1,9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틀레티코의 제시액이 1,200만 유로 플러스 300만 유로 옵션 총액 1,500만 유로다 보니까 당연히 마요르카는 이 시점에서는 뭐 바이아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고 올 여름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추진하거나 혹은 올 여름에 상향된 제안을 할 수 있다. 왜냐? 사울 리게스를 정리할 예정인데 이 사울 리게스가 할 수 있는 미드필드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이강인 선수가 하면서 혹은 더 날카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아시아 시장 마케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투자 의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보도가 바로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에 올여름 투어를 간다라고 이제 보도한 것인데요.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미국, 멕시코 투어를 확정을 한 상태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멕시코의 몬테레이를 방문해서 투어 경기를 치르기로 했는데 이 북중미 투어에 앞서서 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아직 최종 계약이 된 것은 아닌데 남은 결정사항은 한국에 가서 한 경기를 치를지 두 경기를 치를지다. 그러니까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한 경기를 할지 두 경기를 할지의 문제다. 말씀드린 대로 공교로운 상황이죠. 1월 달에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였고 올 여름에도 움직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 투어를 굳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 한국 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 이렇게 뭐 투어 경기를 할 때 큰 효과를 누릴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투어를 하겠다. 특히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자금을 이 투어를 통한 수익으로 일부 충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정황이고 추측인데 과연 어떻게 유럽 클럽들의 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우선 지난해 여름에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처음 출범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절정의 활약을 펼치고 있던 토트넘 허스퍼의 내한 경기를 마침내 성사시켰어요.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업체들이, 많은 이제 프로모터들이 토트넘의 한국 경기를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을 때 손흥민의 토트넘, 이강인의 발렌시아의 한국 대결을 추진했던 그 사업도, 협상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던 바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극복이 됐고 또 토트넘도 성공적으로 한국에 왔고, 또 토트넘이 이 한국 투어를 통해서 거의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또 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 역시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윈윈한 행사였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쿠팡 플레이는 이 성과를 연달아 이어서 1년 뒤에도 토트넘을 부르고, 그리고 다른 유럽 팀들을 더 부르겠다. 이때 이제 토트넘과 세비야를 이제 불렀었잖아요. 세비야와 토트넘의 경기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됐고, 이 부분들은 사실 세비야가 한국 내 인기가 크진 않지만 라리가 사무국과 또 라리가 팀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초청비를 받기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좋은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토트넘 플러스 다른 세 개 팀을 더 부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때 세비야가 오기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마요르카를 이제 내한시키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보도까지 세워 나왔었는데, 이제 마요르카에 이강인 선수가 남을 것이냐, 마요르카가 일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면서 확실치 않으면서 미리 이제 계약을 하고 일정을 짜고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내한이 무산되면서 급히 사실은 세비야를 데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한국 선수가 있는 유럽 팀을 데려오고자 하고, 그런 과정 속에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역시 물망에 올랐는데 사실은 후순위였어요. 지금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를 불러서 또 이 경기를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지금 토트넘이 여러 가지 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손흥민 선수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지만, 토트넘이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독이 올지, 케인이 남을지 말지, 또 손흥민 선수까지도 거치가 어떻게 될지가 많은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결국에는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호주로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한국에 오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쿠팡 플레이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한국의 유럽파들의 이제 한국 내한 경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이재성 선수의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서를 소개드린 이유가, 이재성 선수가 이제 2024년 여름까지 마인츠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를 비롯한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마인츠는 사실은 한국 팬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시장성이라든지 팀 내의 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운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이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팀들과의 어떤 그 교감들을 이미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플러스 사실은 이제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올여름 이 바이아웃 조항 발동을 통해 이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나폴리 내한도 추진이 됐으나 나폴리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 이걸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한국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시간이 얼마 촉박한 상황이긴 한데, 나폴리가 또 다른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한 한국 선수를 영입한다면 그 부분도 좀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몇 달 전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폴리의 내한 자체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현규 선수가 소속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 투어를 하는데, 오현규 선수까지도 있으니까 한국 투어까지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팀들을 물망에 두고 섭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한국 선수가 있거나 한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팀들과 접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한 시즌 더 남는다면 지금 마요르카에서 활약이나 입지나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마요르카의 내한도 추진이 될 수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천명하면서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팀이 빠르게 결정된다면 그 팀을 오히려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선수가 있는 팀 내지 갈 수 있는 팀과 사전 교감을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라리가 이제 사무국 그 본사 쪽과도 이미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 세비야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왔다 갔기 때문에 한국 선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만약에 한국 선수가 있는 팀 혹은 이적할 팀에 대한 섭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엔 그 라리가 팀을 데려온다. 팀의 수준도 좋고 또 분명히 이런 부분들 세비야가 또 성공적인 기억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꽤 많은 라리가의 상위권 팀들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빠르게만 정리가 되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팀이 한국에 올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한국행을 추진하고 거의 성사 직전
직전이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도 그냥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관계없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수 있고 뭐 사실은 울버햄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자면 이제 황희찬 선수를 보면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라리가의 강호, 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팀의 경기를 본다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매치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기가 이런 대진으로 성사될지는 일정 문제 때문에 뭐 저희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내한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팀과 경기를 하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 여기까지 어떤 연관이 있을 땐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만 현재 취재 중인 상황이고 업데이트된 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자 새로운 리더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설이 연결되는 팀들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발렌시아 유스 시절에는 공식 제안을 했었고 또 협의까지 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잔류를 택하면서 안정적인 성적을 결정을 했었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발렌시아 1군 데뷔를 한 이후에도 관심을 보였던 팀인데 현재 맨시티가 일카이 균도안이 올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빠우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딱 맞는 프로필의 선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전 맨시티 이강인 선수 연결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한 시즌 더 남기로 한 가운데 뭐 날카로운 왼발킥 말씀드린 대로 역습을 하는 팀이어도 충분히 이제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마요르카에서 보여줬잖아요. 마요르카가 3백 내지 5백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 내지 세컨드 톱과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두루 소화하고 메짤라 역할까지 하는 그 압박력과 활동력과 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메오네 호에 가서도 이강인 선수가 장점을 더 끌어내고 또 아무리 아틀레티코가 역습팀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는 강팀이다 보니까 공을 소유하는 시간도 많고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요르카에서보다는 좀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 맨시티에 갈 경우 사실 이제 주전으로 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또 맨시티가 4개 대회를 소화하고 또 많은 로테이션을 하는 데다가 펩 가르디올라 밑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강인 선수가 안정적인 주전 입지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맨시티가 제안을 할 경우 바로 뭐 거절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 현재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맨시티가 한국에 오는지 아틀레티코 한국에 오는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상황과 분명히 맞물릴 것이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 바이아웃 금액을 한국 투어를 통한 수익으로 일부 충당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 금액에다가 한국 기업 스폰서가 따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본다면 어떤 팀이든 이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팀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떨쳐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스페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시안 게임도 참가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한 이후에 조금 더 폭넓은 또 스페인 외의 무대를 도전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 차출 허락 내지는 또 아시안 게임을 통한 금메달 획득 문제가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와 관계없이 또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파리 올림픽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병역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그 양해를 해줄 수 있는 팀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 올 시즌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더 좋은 활약들을 또 펼쳐간다면은 더 주가가 높을 수 있고 더 많은 경쟁들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름 투어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아무리 빨리 확정해도 이 프리시즌이 열리기 전까지 확정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맨시티나 아틀레티코나 이강인 영입을 이미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데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팀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올여름에 한국에 와서 또 경기를 펼치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를 떠난다면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한준TV에서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꼼꼼하게 분석하고 직접 취재해서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